멕시코 산루이스 산업단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중남미에서 쌓아온 모든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보고 있었죠. 최윤진이 공항에서 저를 맞으며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본부장님,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윤진의 목소리엔 15년간 멕시코에서 살아온 사람답지 않은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산업단지로 가는 차 안에서 윤진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공장 앞에 갑자기 나타난 검은 깃발들, 그 깃발에 새겨진 정체불명의 문양, 그리고 시위대가 외치는 구호가 평소와 달리 너무나 조직적이었다는 거죠. 환경 파괴자들 물러가라! 멕시코 땅을 더럽히지 마라! 시위대의 목소리가 하나같이 격양되어 있었지만 뭔가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 대본을 써준 것처럼 말이죠. 공장 담벼락에 붙은 현수막들도 이상했습니다. 평소 노조에서 만드는 거친 손글씨가 아니라 인쇄소에서 제대로 만든 것처럼 깔끔했거든요. 윤진이 제게 보여준 깃발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검은 바탕에 새겨진 붉은 문양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떠오른 건 중국 하이팩의 로고였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기본 구조가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윤진, 이 깃발 문양 혹시?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하이팩 로고를 변형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죠.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노조 시위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음모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건 분노한 노동자들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세력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시위대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평소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300명 정도인데 시위 참가자가 5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히 섞여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멕시코 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페르난도 루이스 장관이 단상에 올라 우리 MDS 테크를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냈거든요. 과거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의 MDS 테크가 우리 멕시코 땅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입수했습니다. 페르난도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났어요. 마치 누군가 써준 원고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의 옆에 서 있던 카를라 에스피노사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을 때 분위기가 더욱 격해졌습니다. 멕시코 노동자들은 더 이상 외국 자본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카를라의 연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들을 쏟아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 뒤편에 서 있던 동양인 남성 하나가 카를라의 연설이 끝나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리지나오였습니다. 하이팩의 중남미 지사장이죠. 왜 중국 기업 간부가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흐뭇해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사실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청사 밖으로 나오니 시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정말 한국 회사가 그렇게 나쁜 일을 했을까? 증거라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것 같은데. 멕시코 사람들은 생각보다 냉정했어요.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망을 봤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윤진이 제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본부장님, 리지나우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야. 공장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보안실 CCTV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진과 함께 지난 한 달간의 녹화 영상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 동시에 재생되는 화면들을 보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2주 전 새벽 3시경 우리 공장 뒷문으로 정체불명의 트럭 한 대가 들어오는 모습이 잡혔거든요. 문제는 그 트럭이 우리 회사 차량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 트럭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리 직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게 뭐지?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장 뒤편 배수구 근처에 뭔가를 묻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바로 그 자리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윤진의 말에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라면 배우에 상당한 세력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이 누구인지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CCTV 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도 분석해봤습니다. 트럭에서 짐을 내릴 때 나는 강한 금속 긁히는 소리가 계속 반복됐어요. 마치 무거운 화학 용기를 끌고 가는 것 같은 소리였죠. 그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기술보안팀을 동원해서 이 영상을 완전히 분석해봅시다. 윤진이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15년간 멕시코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믿을 만한 보안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의 분석 결과는 우리 예상을 뒷받침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의 움직임이 우리 직원들과 완전히 달라요. 게다가 사용한 장비도 우리가 보유한 것과 다르고요. 증거가 조작됐다는 건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것인가였죠. 멕시코 언론들이 과연 우리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면 이미 그들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멕시코 기자 한 명만 제대로 설득하면 됩니다. 저는 윤진에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시내 한적한 카페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윤진이 소개해준 정보원을 만나기로 한 거였어요. 그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중남미 정치의 뒤편의 비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당한 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정보원이 제게 건넨 USB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예감이 들었거든요.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열었을 때 제목부터 소름이 돋았어요. 아즈텍 코드 중남미 시장 장악 프로젝트. 문서를 읽어가면서 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중남미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문서에 따르면 1단계는 멕시코에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오염, 노동자 착취 같은 이슈로 여론을 악화시킨 다음 중국 기업이 대안으로 등장하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지 정치인들과 노조 지도자들을 매수해서 협력하게 만드는 거였죠. 이게 사실이라면 멕시코는 중국의 위성국가가 될지도 몰라.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카를라가 받은 $50만, 페르난도 장관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하이펙 로고와 닮은 시위 깃발까지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문서 말미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2단계 대상은 필리핀, 3단계 대상은 인도네시아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동남아시아 시장 전체를 겨냥한 장기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 문서가 진짜라는 증거가 있나요? 정보원이 또 다른 파일을 열어 보였습니다. 이지나오와 카를라가 함께 찍은 사진들, 페르난도 장관 계좌로 입금된 거액의 돈, 그리고 하이펙 내부 회의록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당신들만 당한 게 아니에요. 브라질의 삼성, 칠레의 LG도 비슷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건 MDS 테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남미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음모였던 거예요. USB에 담긴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페르난도 장관의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윤진이 그 파일을 재생했을 때 우리 둘 다 말을 잃었어요. 페르난도가 이지나오와 나눈 대화가 너무나 적나라했거든요. 한국 놈들 완전히 몰아낸 다음에 약속한 돈 받을 수 있는 거지. 물론입니다, 장관님. 하이펙이 멕시코 시장을 장악하면 장관님 목도 훨씬 커질 거예요. 녹취 파일은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녹음된 것들이었어요. 카를라에게 시위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 환경오염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 심지어 멕시코 언론을 매수하는 계획까지 모든 게 다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페르난도가 한 말이었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독립을 외쳤지만 결국 속국이 되는 거야. 스페인 대신 중국으로 바뀌는 것뿐이지.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조국을 팔아넘기고 있었다니요. 윤진이 이 녹취 파일을 멕시코의 주요 방송사에 제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터진 특종은 멕시코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페르난도와 카를라를 규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를 속였다. 중국의 앞잡이들이었구나. 카를라가 하이펙으로부터 $50만 받은 장면이 TV에 나오자 그녀를 따르던 노동자들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영웅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매국노가 된 거였죠.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절망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신뢰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리즈나오는 그날 밤 멕시코를 떠났다고 합니다. 아즈텍 코드 프로젝트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였죠. 2주 후 과달라하라 시청 앞 광장에 서 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대사와 함께 한맥 공동기술혁신센터 설립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진짜 친구는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제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지난 몇 주간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믿어준 멕시코 시민들, 진실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준 윤진, 그리고 정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증거를 제공해준 정보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박수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졌어요. 아이들이 한국과 멕시코 국기를 함께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우정이고 신뢰구나 싶었거든요. 윤진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멕시코에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간 중남미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감격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고 신뢰가 의심을 극복한 순간이었거든요. 따사로운 아침 햇살이 이마에 내리쬐고 있었어요. 광장 곳곳에서 들리는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멕시코와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이렇게 밝고 희망적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페르난도와 카를라는 구속되었고 하이펙은 멕시코에서 철수했습니다. 아즈텍 코드 프로젝트의 실패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서도 중국의 음모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서울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났어. 아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말이죠.